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가 발전의 담백하고 느끼한 진행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가발전의 아몽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유튜브가 계속 올라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유튜브에 덧글이 쭉쭉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조만간에 메이크 썸머리는 하겠군요. 그게 아직 멀었더라고요. 그 수익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네네네. 어떻게 하면 나 할 수 있어요? 그게? 구독자가 1000명이 넘고 그다음에 총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됩니다. 아, 5어 조건이 아니라 엔드예요? 네. 엔드예요? 네. 그러면 죽어라고 해야겠네요. 네. 5년을 뺑이 쳤지만 유튜브에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군요. 열심히 해보고. 아 근데 그 구독자가 늘어가는 게 눈에 네. 보여요. 맞아요.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히려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가 더 재밌네요. 혹은 오디오가 올라가는 날이 유튜브가 올라가는 것보다 보통 하루 정도 늦잖아요. 아망드가 이제 편집해주고 하다 보니까 오디오가 더 빠르죠. 네, 오디오가 빨리 올라오죠. 네네. 근데 오디오가 올라와도 이제 일부러 안 듣고 계시다가 이제 유튜브 기다렸다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감사한 분들도 계시고 또 네. 뭐 유튜브에 또 로그인이 항상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소통도 더 재밌게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저는 아망드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합니다. 이게 편집이 2번 일하는 거랑 다름이 없을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뭐 촬영도 또 다 챙기시고 아닙니다. 네. 변함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은 재밌어요. 네. 네. 이 마음 변함 없이 한 3년째쯤에 그랬거든요. 언젠가 녹음하기 전마다 이제 매번 녹음할 때마다 하기 싫다 이러고 네.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가 내부 정책으로 내규로 하기 싫다는 말 금지. 오늘 녹음 망했어. 이 말 금지 이렇게 네. 금지어를 몇 개 정했는데 유튜브도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뭐 왁스를 안 바른다든지 비비를 안 바르는 날이 눈에 보이시면 진짜 비비 발라요? 발라야죠. 메이크업 안 해요? 저는 안 합니다. 촬영하는데 한 것 같은데. 안 합니다. 네, 연출된 피부입니다, 여러분. 네. 네. 거의 가면이지 가면. 큰일 났네요. 연 실장은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네. 이번 주 일이 많아가지고 되게 바쁘고 사실은 이제 재택근무하던 그 시절이 우리나라는 좀 이게 약간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은데 글로벌 추세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이렇게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좀 주춤하고 있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회사도 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슬슬 몸이 바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가 생활 없이 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또 높은 국민 의식이 맞아요. 아닌가 네. 그런 생각됩니다. 뭐 사실 시민들이 알아서 다 자제를 하고 이러니까. 네. 네. 아망드는요? 저는 그 높은 국민 의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왔습니다. 막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나 보네. 빨빨거리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네. 너무 몸이 너무 근질근질한 거예요. 못 나가서요 집에서? 네, 집에서 못 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재택근무는 안 하죠 아직? 네, 이제 재택근무는 끝났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드라이브스루로 네. 벚꽃놀이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절대 나가지 않는. 차에서 나가 마스크 딱 하고 네. 이제 잠깐 나갔다가 꽃이 다 폈구나 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요 정도는 네. 뭐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출퇴근을 자전거 도로로 하는데 네. 근데 진짜 벚꽃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그랬어요. 원래 작년에만 해도 그 길을 맨날 다니면서 되게 좋다 이러면서 다녔는데 그리고 퇴근하고 일부러 자전거도 타고 이랬는데 이제는 거기에 사람이 진짜 아예 없고 네. 정말 많이 없고 마스크를 끼고 거기를 다니니까 되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참 일상이 소중해지는 그런 오히려 때가 진짜 아닌가. 그런 게 네.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또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번 주는 특집이 뭔가요? 아주 일상에 아주 밀접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그래서 사실은 제목만 공개된 걸 보고서 도대체 이게 무슨 특집이야? 봄에 맞는 제목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저번처럼 그 소개팅 특집이나 뭐 이런 틴더 같은 것도 다시 갖고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이를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라고 읽으면 안 되고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배터리군요. 네, 배터리 특집입니다. 바로 와닿네. 배터리 네. 그렇게 읽으니까 바로 와닿네요. 갓데리 특집이죠. 네, 배터리 나 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나와주시죠. 네. 배터리 특집. 진작에 했어야 되는 특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너무 방대해서. 네, 그리고 뭐 전기에 대한 이야기, 뭐 물리학적인 내용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저조차도
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끗 차이로 되게 어려운 특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네네. 처음 출발로 돌아가고자 하니까 되게 어려운 특집이 되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약간 살짝 긴장하면서 들으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 우리가 요즘 요즘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네. IT 장비가 점점 늘어가면서 네. 매일매일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마 배터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배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저만 해도 집에 가면 충전기 꽂아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홍진영 씨가 네. 나를 괜히 사랑으로 채워줘라고 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또 배터리를 채워야 되죠. 배터리를 안 채우면 아이폰 11 뭐 160만짜리 스마트폰 사면 뭐 합니까? 네, 그냥 안 벽돌이죠, 되는데. 벽돌. 그래서 이 배터리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또 이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이 되는 건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유의미한 특집일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알려면 일단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좀 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전기가 영어로 뭐죠? 몰라요? 아, 지금 머릿속에 고르고 있어요. 일렉트로닉이랑 라이트닝 중에. 라이트닝? 와, 라이트닝은 생각도 못했는데? 왜 전기요? 네, 일렉트릭이죠. 일렉트릭이에요. 네, 네. 일렉트릭. 네, 일렉트릭. 네. 일렉트릭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갑자기 이런 걸 대본에 없는 걸 물어보면요. 네. 아, 그냥 이거는 진짜 이렇게 당황할 줄 몰랐어요. 전기를 영어로 물어보는데 IT 팟캐스터가. 아니, IT랑 전기는 그렇지 뗄래야 뗄 수 없지만.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저희가 전기 팟캐스터는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일렉트릭이라고 하는데 예. 이 일렉트릭이 고대 그리스의 호박에서 온 그래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먹는 호박 말고 네네. 그 호박 보석 호박 있잖아요. 보석. 네. 네. 그 보석을 네. 옷깃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면은 네네. 정전기 같은 게 일어나서 거기 막 먼지 같은 게 들러붙었던 거예요. 그 호박이. 네, 유독 그래서- 호박 보석만. 네, 그 호박이 그 유독 그 정전기가 좀 많이 일어나는 네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 호박에는 좀 신비한 힘이 있구나. 마법 같았겠네. 마법 같아 보이니까 이게 호박의 그리스어로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호박이. 호박에 그래서 거기서 따와가지고 네네. 일렉트릭이 됐다고 하는데 이 전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네. 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특집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 걱정은 이게 제 지식의 바닥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네. 좀 두려워지네요. 네, 네, 조심해서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네. 세계에 은실장 철학 좋아하잖아요. 과학과 철학은 한 끗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나 철학 좋아하지. 네, 그 네 가지의 힘이 있는데 네. 네 가지는 뭘까요? 땅불 바람 아니었어요? 마음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얼스 윈드 파이어. 아니 철학 얘기를 하니까 네. 철학에서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 때 처음 그거였거든요. 그쵸, 시작이었어요. 그쵸. 네. 그거 아니었어?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물리학적인 힘을 말씀드렸던 건데, 죄송합니다. 네, 뭐냐면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전혀 이 문과인 저는 전혀 모르는 부분. 그럼 중력은 알잖아요. 중력은 지금 내가 느끼는 이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력과 강력은 네. 좀 원자력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네. 저도 잘 몰라요. 어려우니까 집어치우고. 예. 그러면 중력은 네.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되는 힘이에요. 그렇죠. 내가 서 있으면 땅과 이루어지는 힘인 거죠. 그렇죠. 은실장과 네. 지구가 서로 잡아당기는 그렇죠, 힘을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은실장이 땅에 붙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지구의 중력을 받지 않는 멀리 우주로 나아가면 네네네네. 은실장이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무거워도 날아다닐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물체 사이에는 그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 사이에는 네. 모두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네. 그러면 남아 있는 게 하나예요. 전자기력. 이 음. 전자기력은 뭐냐면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쳐서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전기력이라는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전기력과 자기력을 따로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대로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자석이 달라붙는 데에는 네. 이대로 힘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자석이랑 전기는 다른 거다.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느 과학자의 발견으로 인해서 네. 이 두 개가 전기나 전기력이나 네. 자기력은 똑같은 거구나. 아. 그래서 전자기력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전기랑 자기는 똑같다. 그러니까 네. 자석이랑 전기가 같다는 걸 발견을 했군요, 누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라고 네네. 하는데 사실은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주 그 작은 단위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전기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썰을 풀고 있습니다. 뭐 어렵게 보는 것보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제가 왜 전기를 얘기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배터리는 전기를 담아두는 그릇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 요소들을 이해하려면 네. 전자기력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전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전하. 전하. 네. 네, 전하가 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친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게 한 150년 전까지만 해도 네. 떨어져 있는 힘이었어요. 네. 두 개는 다른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박에 먼지가 들러붙는 정전기 네. 이거랑 자석끼리 서로 들러붙는 요거는 네. 서로 다른 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150년이 아니라 지금 제 머릿속에서도 다른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자석이랑 전기가 같다는 건 얼추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대충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게 왜 같다는 저 같아도 아마 그걸 발견했으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물리학자가 네네. 이 둘의 상관관계를 하나라고 합칩니다. 요게 이게 나중에 패러데이가 되게 좀 비운의 인물인 게 이걸 네네. 발견을 했는데 증명을 못 해요. 맞을걸?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나 보군요. 근데 나중에 이제 네. 맥스웰이라는 그 다른 분이 다른 수학자가 이걸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들어보셨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었을 거예요. 안 들어봤어요? 네.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통해서 네. 이 두 개가 하나라는 거를 증명해내죠. 증명을 했군요. 되게 슬픈 얘기죠. 네. 이 과정에서 전하가 중요해집니다. 이게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폰도 그렇고 은실장도 쪼개고 그렇지. 잘게 쪼개면 네. 다지면 잘 다지면 네. 원자로 쪼개집니다. 네. 제 맥북도 그렇고 제 애플워치도 그렇고 세상 모든 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여러분이 거죠. 듣고 계시는 이어폰, 스피커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근데 이게 원자를 또 쪼개보면 전자와 원자 핵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 그럼 원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네, 그래서 이 전자랑 원자 핵이 하나 있고요. 원자에는 네네. 네. 원자 핵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있어요. 마치 지구 주위를 달이 공전하듯이.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원자 핵이 전자보다 좀 무겁기 때문에 네네. 요 사이에 처음에는 중력이 그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사이에 간격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네네네. 전자기력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전기력이 이루어진다는 걸 하는 건데 네. 이게 전자 두 개를 두면 서로 밀어냅니다. 전자 두 개를 두면 서로 밀어내요. 자석처럼. N극처럼. 네, N극처럼. 그리고 원자 핵 두 개를 냅두면 서로 또 밀어내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은 인력이라고 하고 네네네. 서로 밀어내는 힘은 청력이라고 하는데 네네. 같은 것끼리 두면 계속 청력이 발생을 발생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꼭 자석처럼 행동을 하네. 근데 원자 핵이랑 전자랑 두니까 들러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석이랑 똑같네. 진짜 자석처럼.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계속 분석을 한 결과 요 둘에는 이제 전기적 특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전기적 성질을 부를 때 네.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라고 불러요. 네네네. 그리고 원자 핵은 전기적인 성질을 부를 때 플러스 전하, 양전하라고 부릅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자석이랑 똑같네. 자석이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기의 가장 최소 단위인 전하를 설명할 때 양전하랑 음전하가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되는 거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하가 흐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달라붙으려고. 아니요, 그 전류가 흐를 때요. 네네네. 전류가 흐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방전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강제로 흐르게 하면 네. 충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건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가 보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물을 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물을 담는데 물을 계속 담는 방향에 따라서 물을 쏟을 수도 있고 물을 담을 수도 있죠. 너 똑똑하다. 네, 그러네요. 네. 전기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하다라고 배웠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고요. 그러면 전하라는 걸 들었고 전류가 있어요. 전류. 네, 전류는 단위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일렉트로닉. 전기고요. 예. 네, 암페어. 암페어 들어봤죠? 네네, 암페어는 알지. 네. 그 전류란 이제 전하의 흐름을 말하는 단위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쇠로 된 어떤 딱 정전기 팍 터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전기가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양전화와 음전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전하가 더 많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더 많거나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을 때, 우리가 몸으로 쪽 손을 닿다 대면 그 더 많이 있었던 전하가 우리 몸속으로 싹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갑자기 순간적으로 엄청난 방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기가 갑자기 팍 빠진 거군요. 팍 빠지면서 아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정전기가 뻑하면 일어나요. 네. 정말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럼 저는 이제 많이 갖고 있는 편인 거예요. 은실장의 몸이 아니고 그 대전체. 그쪽에? 은실장 주변에 있는 그 물체들이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그 건조하거나 이런 특성들을 잘 이제 충족을 하면 그게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전하가 쌓여 있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전하가 많던지 음전하가 많던지 전기가 거기에 딱
멈춰서 네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네. 멈춰 있다. 정지해 있는 전기. 그래서 정전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전하가 이동한다. 전하가 계속 이동해요. 그러면 움직이니까 원래는 동전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동전기. 근데 그게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전하의 흐름이라고 네네네.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전구에 불이 켜지고 아니면 뭐 TV에 전원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스마트폰에 전원이 켜진다거나 마이크에 전원이 들어온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전류가 흐르기 때문인데 이 전류의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 흐르면 방전, 그러니까 그렇죠. 전기를 쓰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면 충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하면은 충전 속도나 아니면 더 높은 전류를 필요로 작동을 하게 되겠고 하는 그런 장비들을 작동을 시킬 수 네.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배터리 한번 확인해 보면 뭐 네. 2,800mAh, 4,000mAh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류를 나타내는 단위를 암페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1000으로 쪼개서 네네. 1mAh는 1000mAh예요. 1A가 1000mAh.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뭐 3000mAh다 이러면 3A 이렇게 되는데 좀 세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밀리암페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럼 그 암페어가 아까 전기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전하의 흐름. 전하의 흐름. 그럼 그 암페어가 높다는 건 그만큼 한 번에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더 많이 흐를 수 있다는. 흐를 수 있다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네. 여기서 중요하게 단위를 잘 보면요. 밀리암페어 옆에 H가 하나 더 써 있어요. 예. MAH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밀리암페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옆에 H는 뭘까요? 4hour. 오 맞았어. 네, 그 뒤에 H는 보통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시간당 그러면은 전하의 흐름이 몇 암페어다 이거라는 뜻인가 보네요. 그래서 읽을 때 밀리암페어 밀리암페어 아워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시간당 전류를 얼만큼 흘릴 수 있는가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3000밀리암페어 아워라는 배터리가 있다면 1시간 동안 3암페어의 전류를 흘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뭐 전류량을 가지고 있는 거, 배터리는 한 이 정도 버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거를 잘 흘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기 간의 상성과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빨리 충전을 시킬 수 있다던가 뭐 이렇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충전기에도 요 단위가 써 있고, 배터리에도 요 단위가 써 있고, 받는 쪽에서도 그게 써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컴퓨터 할 때도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몇 와트 컴퓨터가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게 되면 이 컴퓨터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제 전하 알았고 전류 알았고 이제 2개 남았어요. 어려운 게 전압과 전력 2개 남았거든요. 근데 전압까지만 알면 전력은 되게 쉬워요. 전압이 뭔가요? 전압만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압력. 무슨 압력? 전기 압력. 전기 압력 밥솥. 전기 압력. 그렇지. 전기 압력이요. 이게 뭐냐면 전압이라고 하면 아주 쉬운 예로 전기적인 압력 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니면 뭐 전기를 흐르게 하는 압력 뭐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아니고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는 힘을 전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쑤셔 넣는 압력의 느낌보다는 이제 배출하는 게 얼마나 세게 내보내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힘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힘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그런 가능성, 포텐셜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폭포를 보고 폭포에 보면 막 물이 떨어지죠. 근데 물이 떨어지지만 폭포에서 물이 없어. 하지만 저 폭포는 여기서 물만 있으면 이만큼은 엄청 세게 떨어지겠다. 와 엄청 높네. 이게 높이를 가능하죠. 보고 높이를 보고 와 엄청 높네. 이거는 물 좀 수압 장난 아니겠다.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말해요. 어느 정도 이 장비가 낼 수 있는 전기적인 압력을 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세다 약하다를 이제 전압이라고 보는 거겠군요. 맞아요. 그러면 피카츄가 100만 볼트를 한다. 맞아요. 라는 거는 전압이 100만 볼트짜리 전압인 거예요. 맞아요.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전압은 그래서 볼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예. 그래서 볼트도 이 볼타 전지를 발명한 알렉산드로 볼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사람 이름 따서 만들었어요. 이놈 새끼들이. 암페아도 그건가 봐요. 그래서 그렇고요. 어떤 물이 흐르려면 물이 높은 데서 아래에서 흐르는 것처럼 전기도 전위차를 이용해서 전위차라는 걸 이용해서 전압을 측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어떤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전화, 음전화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양전화가 플러스 1인 것과 음전화가 마이너스 1인 것과 이렇게 있어요. 요거에서 흐르는 전기와 양전화가 2개 있고 음전화가 2개 있어. 이렇게 흐르는 것과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서로 두 개씩 있는 게 더 센 전압을 갖고 있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이 상황에서 더 많은 양의 네. 양전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전압을 보여준다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겠죠. 간극이 커졌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해 차이가 클수록 더 전기가 많이 간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네. 지금까지 뭐뭐 설명해 드렸냐면 전하, 그 제일 작은 단위, 네. 전기의 제일 작은 전하. 단위. 그리고 전류 설명해 드렸고요. 전하가 흐르는 것. 전하가 흐르는 정도나 뭐 이런 것들을 네.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전압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요. 전압,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가, 네. 전기가 얼마나 강력한 녀석인가.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 아까 얘기 듣고 전력은 그냥 되게 뭔가 전기 요금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 그냥 통상적인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통상적이에요. 왜냐면 맞췄습니다. 우리가 전력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네. 소비 전력을 할 때 많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 놈인가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을이라고 하면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의 단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의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와트짜리 컴퓨터를 갖고 있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 이 컴퓨터는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세기가 500와트짜리. 얘가 500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500 정도의 일을 해도 버틸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소비 전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이거를 일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낼 때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사용치 같은 거를 어떻게 수치로 나타낸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기기관을 발명한 네. 제임스 와트의 이름에서 네. 따온 거거든요. 와트형. 네, 와트형. 네. 와트형의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게 와트는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전류량 곱하기 전압하면 돼요. 그러면은 암페어 곱하기 볼트를 하면은 사용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왜 우리 겨울철에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엄청 큰 그 난방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얘는 이제 300와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막 몇 볼트에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그럼 걔는 300와트는 걔를 이제 나누면 뭐 곱하기 뭐는 300와트가 되는 놈인 거네요. 그렇죠. 갖고 전력을 그만큼 쓴다는 얘기인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 기계의 볼트를 보면 대충 얘가 얼마만큼의 전력만큼 따뜻하게 할 수 있는가 정도.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 온열기가 있다면은 그 볼트만 보고서 얘가 좀 더 따뜻하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볼 수 있을까요? 200와트짜리 온열기랑 네네네. 50와트짜리 온열기랑 네. 차이 보면 200와트짜리 온열기가 훨씬 따뜻하겠죠. 훨씬 뜨겁고 따뜻해진다는 거의 거죠. 뭐 불 지르는 거지 네. 이 정도면. 대신에 이제 그거를 봤을 때 거기 보면 이제 암페어랑 볼트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시간당 얼마나 전기를 소비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간당 얼마나 전기를 소비하는가조차도 네. 이제 와트로 다 표시가 가능하죠. 그래요. 어차피 그거의 곱이니까 두 개의 네, 맞아요. 곱이니까. 그럼 동일 볼트인데 아까 말했던 암페어가 이제 다르면은 와트가 바뀌는 구조겠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몇 암페어냐, 네. 몇 볼트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보조 배터리를 고를 때도 네네. 이 정도 배터리면 난 되겠어. 아니면 내가 충전기를 고를 때도 이 정도의 충전기면 내 핸드폰은 충분히 충전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아실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보조 배터리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더 빠르게 충전할 거면은 볼트가 높아야 되고.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네네네. 물론 기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거는 제가 이따 2부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설레는 걸. 전압이 어떤 것 때문에 전압이 네. 높은 충전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좋습니다. 네. 이해가 대충 된 것 같아요. 네. 과학 시간이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네. 전기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어요. 전기의 예. 물리학적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전기를 진짜 잘 아시거나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이 들으면 되게 저걸 저렇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실 수 그거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했던 말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쉬운 얘기들을 좀 네.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잠깐 해서 전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전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기에 대한 구성 요소들이고 예. 전기가 어떻게 생겨서 왜 배터리가 필요한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전기를 어떻게 생산해낼까요? 전기는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뒤에 발전 붙는 애들이 전기 만드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화석 발전은 그 화석 연료 태워가지고 전기 만드는 거. 맞아요. 아무튼 발전은 전기를 만드는, 자가 발전은 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네. 이 발전소들이 하는 역할이 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모터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전기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네. 다시 거꾸로 돌려서 전기를 마이너스에서 만들어내고 플러스로 있는 거예요. 하면
근데 이거로 사람이 돌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력 발전은 네. 석탄을 떼서 물을 끓입니다. 그렇죠. 석탄을 떼서 물을 막 끓여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였어요? 네, 물을 막 끓여요. 네. 그러면 물을 끓여서 전기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전기가 바람개비 같은 걸 돌려요. 네네. 그게 모터에 반대로 되어 있는 터빈이라는 걸 돌립니다. 아 모터가 거꾸로 돼 있으면 터번이에요? 정확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터빈이 그 전기를 만들어낸 그 발생시키는 장비가, 장치 이름이 터빈입니다. 네네. 이 터빈을 거꾸로 돌리니까 네. 전기를 계속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 따릉이 타면요 네. 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옛날부터 유명한 그 자전거 바퀴로 불 켜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자전거에 얽혀 있는 바퀴에 얽혀 있는 거에다가 터빈 비슷한 거를 달아놔가지고 네. 전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 맞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네네. 뭐 화력 발전소는 그 석탄을 떼서 물을 끓여서 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데 네. 따릉이는 은실장이 발을 굴러서 네. 전기를 발생시켜서 불이 들어오는 자가 거예요. 발전이죠. 수력 발전소는 네. 높은 곳에 있는 네. 높은 곳에 있거나 아니면 댐으로 막아놓잖아요. 네네네. 댐에서 그럼 댐을 문을 열면 네. 물이 팍 쏟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립니다. 아. 뭐 오케이, 그리고 이해됐어요. 풍력 발전은 바람 불어 네, 돌리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은 네. 조금 방식이 다르지만 그 원자 핵이 분열할 때 나오는 네네.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입니다.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힘으로 그런 물을 거죠. 끓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물을 끓이느냐 네. 아니면 뭘 폭발시키느냐 그렇죠. 그 차이인 거죠. 근데 이 그런 어쨌든 물을 끓여서 다 나오는 거고요. 뭔지 모르는 어쨌든 힘이 발생할 때 나오는 걸로 터빈을 돌림. 그러니까 모터를 거꾸로 돌리면 네. 전기가 발생한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네. 안 쓰고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따릉이 전기를 아무리 굴러도 네. 따릉이를 반납하면 그 전기를 갖고 올 수는 없죠 집에.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이 전기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갖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기가 안 없어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놓을 수 있을까? 세이브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배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거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 자체가 오래됐다 보니.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나면서 전기들이 이제 막 쓰이기 시작했는데 네. 이걸 좋은 곳에 이제 더 덧다 쓰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이게 생기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배터리는 보통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뉘어요. 네. 1차 전지는 쉽게 말해서 일회용 건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네. 2차 전지는 충전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해요. 그럼 1차 전지가 1차인 이유는 초창기에 있었기 때문에 1차인 거예요? 초창기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1차 전지를 아직도 씁니다. 네네. 뭐 쓰죠? 에너자이저 이런 거 쓰죠. 그렇지. 네. 듀라셀. 네, 듀라셀 네. 이런 거 쓰는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1차 전지는 1차 전지는 요즘에는 네.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2차 전지는 다회용 충전 네. 있는데 3차 전지도 있거든요. 3차 전지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에 따라서 왜 보느냐에 차수가 따라서인데 바뀌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네. 1차 전지는 어떤 소재만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는 걸 말해요. 그냥 뭔가 딱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 전기가 흐른다.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있지만 네네네. 뭐 요즘 건전지 뭐 알칼라인 건전지라고 그렇죠. 하죠. 알칼라인에다가 뭘 넣는다. 그러면 그 자체로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2차 전지는 충전을 시켜서 거기에 전기를 넣어줘야 얘가 배터리로서의 뭔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2번 일한다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2차 전지예요. 네네네. 3차 전지는 2차 전지에서 있었던 힘을 가지고 뭔가 또 충전을 시켜줘야 3차 전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차 전지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네네네. 2차 전지는 충전을 하고 1차 전지를 소모했어요. 소모해서 2차 전지를 충전했었어요. 엄청 멍청한 방법이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발전기가 나오면서 네네네. 없어졌죠, 그거는. 네네네. 네. 그래서 1차 전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네. 1차 전지는 아주 쉬운 예로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소재를 연결하고 그 소재만으로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소재가 힘을 다하면 네. 없어지는 거야. 건 말합니다. 재활용은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가서 이제 부속품 빼가지고 못 타는 합니다. 거야. 그럼 네, 그냥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그 소재가 그 힘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럼 소위 말하는 그 알칼라인 건전지는 이제 알칼라인이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렇죠. 다 쓴 거는. 역할을 다하면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전해 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전해 용액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전해질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서는 이제 역할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쓸 수는 없네요. 그냥 그렇죠. 그 껍데기나 쓸 수 있지 안에 있는 내용물은 그냥 없어진 거군요. 소재로서의 역할을 다한 거죠. 그럼 환경에 별로 좋은 편은 아니겠어요, 걔가. 그렇죠. 네. 뭐 요즘은 아예 건전지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다고 해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요즘 건전지라고 하면 흔히 우리 눈으로 요즘 볼 수 있는 뭐 AA 건전지, 네. AAA 건전지 이런 얘기가 얘기하는데 그게 에너자이저, 듀라셀. 1차 건전지. 네. 로켓, 백셀 이런 것들을 1차 전지, 네. 건전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차 전지가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걸 건전지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뭐 옛날 거라서 안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도 많이 쓰이죠. 그리고 요즘은 그게 또 기술이 발달돼서 걔를 오래 쓸 수 있도록 걔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 맞아요. 발전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건전지가 1870년에 프랑스의 르클라셰라는 사람이 만든 르클라셰 전지가 그 시초입니다. 1800년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소재를 이용해서 네네네네. 1차 전지를 만들어낸 게 네. 그때쯤이고 이렇게 최초로 발명된 건전지가 1896년에 네. 독일이랑 미국에 특허를 내고 네.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같은 해에 네. 손전등이 발명이 돼요. 아, 이제 이게 나오면서 그 전기가 흐르는 기계들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건전지의 유형이 다 제각기였어요. 아, 그래요? 윤 실장이 만든 건전지, 네. 제가 만든 건전지 다 다른 거예요. 그냥 그 방법론만 같지 네. 모양새가 다 달라. 이거 뭐 이산화망간이랑 뭐 넣으니까 네. 전기가 막 생겨. 네네네. 와 신기해. 네. 근데 이거 한번 쓰니까 버려야 되네. 근데 또 만들자. 그래서 막 대량 생산을 해놨는데 그 대량 생산을 하고 나서 은 실장이 만든 거랑 제 거랑 만든 거랑 서로 다르니까 규격이 다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양새가 매번 달라서. 할 때마다 전기로 전선을 연결해줘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1912년에 미국에서는 건전지의 규격을 통일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을 거치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1959년에 네.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의 사이즈로. 제정이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있죠. 우리가 네네네. AA 사이즈 뭐 이런 사이즈들이 1959년에 제정이 된 거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네. 최근에 이 건전지의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충전이 되는 건전지가 그렇죠.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을 이제 더 이상 바뀔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게 좀 그런 의견이 네. 지배지급입니다. 그래서 건전지에 대한 이야기들 해봤는데 건전지 요즘 잘 안 쓰시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쓰게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걸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장비들이 그냥 뭔가 스마트 디바이스나 그러니까 장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많은 부분에서는 이걸 여전히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1차 전지는 여전히 많이 쓰이긴 하지만은 네. 대부분 아마 다시 충전이 되는 건전지를 사용할 건전지 모양의 그렇죠. 2차 전지. 모양이 같지만 다른 충전이 되는 용도로 쓰고 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음. 어쨌든 요즘 어디 다이소나 이런 데 가서 네네. 에너자이저 사는 일 잘 없고 그렇죠. 에네르프 많이 사가지고 이제 충전을 쓰잖아요. 충전지를 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는데 네. 그냥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이폰이 있는데 네. 맨날 1차 전지 까가지고 오늘도 넣고 내일도 넣고 내일도 넣고 모레도 넣고. 그리고 다 썼다 나 핸드폰 에너자이저 꺼져 없어. 있으면은 이제 야 너 통화가 왜 안 돼? 그럼 배터리가 떨어져서 하고 편의점 가서 배터리 사 끼고 듀라셀 사갖고 사올 끼고. 거야. 괜찮은 방법인데?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네네. 그리고 아주 짧게 건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네네네. 2부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거 외에 최근에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겁니다. 2부가 좀 궁금하네요. 사실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그냥 막연히 충전기는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또 요즘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고속 충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활에 도움되는 게 금요일 날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일 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쯤 마무리를 하고요. 금요일 날 더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Come inside.